그날은 아주 평범하고도 이상한 날이었다. 그날 그 하루가 무료해서였을까? 나는 늦은 오후 아무런 목적도 없이 집을 나섰다. 그냥 걷다가 힘들면 잠깐 쉬었다가 다시 걸었다. 그러다 어느 작은 찻집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내가 조금이라도 돈을 가지고 나왔는지를 확인했다. 주머니 안에는 10,000원짜리 몇 장이 들어있었다. 나는 찻집으로 들어가 문가에 있는 작은 나무 의자에 앉았다. 그 앞에는 책을 한 권 놓기 힘들 정도로 작은 탁자가 있었다. 나는 탁자 위에 트럼프 카드 정도 크기의 메모지에 적혀있는 메뉴를 살펴봤다. 그런데 메뉴에는 차가 딱 하나밖에 없었다. 그 차의 이름은 낡은 나무 껍질 차였다. 세상에 이런 차도 있나? 나는 내가 뭔가 잘 못 봤나 싶어 다시 살펴봤다. 역시 그 차의 이름은 낡은 나무 껍질 차였다. 나는 잠깐 망설였다. 하지만 당장 나에겐 선택권이 없었다. 메뉴에 있는 차는 그 낡은 나무 껍질 차가 전부였기 때문이었다. 물론 그냥 여기서 나갈 수도 있었다. 하지만 왠지 한번 그 차를 마셔보고 싶었다. 나는 고개를 돌려 주문을 받을 만한 사람을 찾았다. 하지만 그 찻집 안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일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손님도 없었다. 지금 이 공간에 있는 건 나 하나밖에 없었다. 나는 어중간한 자세로 일어나 다시 주변을 살폈다. 그리고 살짝 소리를 높여 누군가를 불렀다. 그러자 안쪽에 있는 작은 문을 열고 누군가가 나왔다. 키가 상당히 큰 남자였다. 아니, 키가 클 뿐 아니라 다리도 길고 팔도 길었다. 거기에 얼굴까지 길었다. 그는 긴 목을 쭉 내밀어 나를 쳐다봤다. 그리고 내가 메뉴판을 들어보이자 천천히 내가 있는 쪽으로 걸어왔다. 나는 낡은 나무 껍질 차를 시켰고 그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자신이 나온 그 작은 문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얼마나 기다렸을까? 그가 다시 작은 문에서 나왔다. 그의 손에는 대나무같이 길쭉한 컵이 들려져 있었다. 그는 말없이 그 컵을 내 앞에 내려놓고는 다시 작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내 앞에 놓인 그 컵을 자세히 살펴봤다. 그 길쭉한 컵은 나무를 깎아서 만든 듯 보였다. 하지만 솜씨가 정교하지 못해 표면이 울퉁불퉁했다. 어디를 잡아야 할지 모를 정도였다. 나는 한참 그 컵을 바라보고 있다. 컵 아래쪽을 들고 얼굴 가까이 가져다 대었다. 그리고 컵 안에서 흘러나오는 향을 맡아봤다. 하지만 난 아무런 향도 맡을 수 없었다. 나는 컵을 살짝 기울여 안을 들여다봤다. 안에는 정말 낡은 나무 껍질이 하나 들어있었다. 그 낡은 나무 껍질에 뜨거운 물을 부어놓은 것이 낡은 나무 껍질 차의 전부였다. 실망스러웠다. 하지만 혹시 맛은 다를지도 모른다는 작은 기대감을 가지고 한 모금 마셔봤다. 아무런 맛도 나지 않았다. 그냥 뜨거운 물의 맛만 느껴질 뿐이었다. 나는 뭔가 사기를 당한 그런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이곳에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은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누군가 있었다고 해도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없었다. 누가 권유한 것도 아니고 내가 직접 그 차를 주문했기 때문이다. 나는 한숨을 길게 내쉰 후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런데 그때 컵 안에 있던 낡은 나무 껍질이 딱 하는 소리와 함께 둘로 쪼개졌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짙은 갈색의 액체가 흘러나와 뜨거운 물과 섞였다. 그러며 컵 안에서 은은한 허브향이 흘러나왔다. 나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이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게 바로 이 차를 마시는 방법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었다. 난 컵을 살짝 흔들어 낡은 나무 껍질 안에서 흘러나온 액체와 컵에 담겨있던 뜨거운 물이 잘 섞이도록 했다. 그리고 다시 한 모금 마셨다. 차는 입속에 들어가자 곧 뜨겁게 달아올라 가슴을 타고 내려가며 온몸을 뜨겁게 데웠다. 하지만 곧 몸은 차갑게 식었다. 아주 짧은 순간 내 몸이 불타올랐다가 바로 차갑게 얼어붙은 것 같았다. 내 몸이 그렇게 반응하고 있을 때 내 머리는 뇌가 사라지고 머릿속 그 공간이 텅 비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 한순간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고 아무런 반응도 할 수 없었다. 그 순간이 길었다면 무섭기도 했겠지만 너무 짧은 순간 스치고 지나간 느낌이라 오히려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줬다. 나는 다시 한 모금 마셨다. 역시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런데 내가 몇 모금 더 마시는 동안
낡은 나무 껍질은 점점 녹아 사라지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 차에서 흘러나오던 허브향도 천천히 사라져버렸다. 그런데 나는 차를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을 느꼈다. 하지만 이 갈증은 그냥 물을 마셔서는 해소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차를 한 잔 더 시키기 위해 탁자를 두드려 사람을 불렀다. 그런데 그때였다. 작은 문을 열고 남자가 다시 나오더니 탁자 위에 놓여있는 컵을 들고 가버렸다. 어떤 설명도 없이 그냥 컵을 가지고 다시 작은 문 안으로 사라져버린 것이었다. 차를 한 잔 더 주문하려고 했던 나는 그냥 멍하게 있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뭐지? 지금 뭐 하자는 거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도저히 화를 참을 수 없었다. 솔직히 화가 난 것은 아니었다. 그저 이 갈증을 빨리 해소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 욕구가 화로 표출된 것이었다. 난 곧장 남자가 사라진 그 작은 문으로 향했다. 그리고 손으로 문을 두드렸다. 그런데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다. 인기척이 전혀 없었다. 나는 가만히 귀를 문에 가져다 대었다. 역시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잠깐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다시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안에서는 전혀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문이 살짝 열렸다.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안에서 그 남자가 나올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나오지 않았다. 문만 살짝 열렸을 뿐이었다. 나는 손가락으로 문을 살짝 밀었다. 그러자 문이 활짝 열리고 그 안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다. 문 안쪽에는 아주 큰 나무가 있었다. 그 나무의 기둥은 한 아름에 안을 수도 없을 만큼 굵었고 그 높이는 천장을 뚫고 하늘 높이 솟아 쭉 뻗어 있었다. 그리고 나무 기둥에서 뻗어나온 여러 가지들은 방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런데 여긴 방이었다. 방 안에 이런 나무가 있는 것이었다. 방바닥에는 이 나무에서 떨어진 듯 보이는 잎들이 여기저기 떨어져 있었다. 갓 떨어진 것들은 아직 푸르렀지만 오래되어 보이는 것들은 짙은 갈색으로 변해 있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나무 기둥에는 여러 벌레들이 기어다니고 있었다. 새끼손가락 정도 크기의 벌레들은 긴 다리로 나무 기둥을 잡고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었다. 언뜻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움직임 자체는 느렸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그 벌레들은 낡은 나무 껍질을 입으로 쪼개 그 사이에서 나오는 수액을 빨아먹고 있었다. 그런데 그 수액에서 아까 마셨던 그 차의 향이 나오고 있는 듯 했다. 그 순간 벌레가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는 느낌이 들었다. 나를 바라보고 나와 눈이 마주친 그런 느낌이 들었다. 그와 동시에 그 벌레가 내 옆으로 다가와 뭐라고 속삭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 벌레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그래, 사람이 되어보니 어때? 나는 고개를 돌려 그 벌레를 바라봤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지금 내가 벌레 바로 옆에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나는 그 벌레와 똑같이 나무 기둥에 붙어 있었다. 나는 그 벌레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실이 충격적이지 않았다. 벌레는 나를 보고 다시 말했다. 저기 저 나무 꼭대기 너머로 가면 사람이 된다고 하는 말을 아무도 믿지 않았지. 하지만 자네는 계속 도전했고 결국 사람이 되어 여길 나갔어. 나는 그때도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 사람이 되어보니 어때? 라고 말이야. 하지만 자네에게는 내 말이 전혀 들리지 않았지. 나는 고개를 돌려 나무 위를 바라봤다. 여기서는 나무 꼭대기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나는 왜 끝도 보이지 않는 나무 꼭대기까지 갔을까? 그리고 정말 그래서 사람이 되었다면 나는 왜 다시 여길 찾아왔을까? 그냥 그 하루가 무료해서였을까? 나는 다시 고개를 옆에 있는 벌레에게로 돌렸다. 그리고 그에게 물었다. 자네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나? 그러자 그 벌레는 말했다. 그때도 자네는 내게 그렇게 물었지. 그때도 난 이렇게 말했다고. 결국은 다시 돌아올 거라고. 모두들 다시 여기 이 나무 기둥으로 돌아올 거라고 말이야. 왜냐면 여긴 천국이거든. 그리고는 벌레는 낡은 나무 껍질을 쪼개 그 안에 있는 수액을 천천히 빨아먹었다. 나도 낡은 나무 껍질을 쪼개 그 안에 있는 수액을 빨아먹었다.
그러자 몸이 다시 달아올랐고 갈증은 이내 해소가 되었다. 나는 다시 나무 위를 올려다보며 생각했다. 나는 왜 끝도 보이지 않는 나무 꼭대기까지 갔을까? 하지만 그 생각은 짧게 끝이 났고 난 다시 낡은 나무 껍질을 쪼갰다.